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라고 불렸던 6월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궁금하네요. 어디 뭐 가가지고 지금 뭐 갈비라도 드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닐 것 같은데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영 씨 재판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첫째로 사실상 이번에 법원이 이재명이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고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이재명의 기소는 진짜 글자 그대로 시간 문제밖에 안 된다라는 거, 심지어는 구속 기소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 봤었을 때 쥐들이 지금 다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김호중 씨랑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봐야 돼요. 가만히 그냥 처음부터 인정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얼마나 막 설쳐대고 거짓말했다가 결국에 구속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하면 더했지. 김호중 씨보다 덜 했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수원지검에서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를 질러대지 않냐. 심지어는 특검까지도 발휘하는 그런 식의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걸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유창훈이가 이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혐의 입증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뭔가 논쟁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 라는 식으로 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번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때 뭐라고 당시에 담당하게 된 판사가 그 영장을 갖다 기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두려운 요소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요소는 뭐냐면 이화영의 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화영이가 지금까지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해왔습니까? 다 했던 기간도 있죠. 근데 그게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10개월 정도 이화영이가 충성을 다해오다가 작년 6월 달에 갑자기 돌연 검찰 조사 당시에 뭐라고 이화영이 진술했었습니까? 내가 이재명에게 방북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알려지자마자 막 불이 나게만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특히나 그 이화영의 와이프가 중심이 돼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 모르게 이화영의 변호사를 갖다 해임시키겠다라고 의견서까지 냈다가 이화영 씨가 재판에 나가가지고 그거는 내 뜻이 아니올시다라고 또 반박을 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화영 씨 와이프가 이제 또 민주당 당직자랑 같이 이화영 씨의 접견을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한 수개월 동안이나 10개월 가까이나 당신이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해왔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조국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라는 내용까지도 녹취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변호사가 또 막 바뀌고 난 뒤에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도 모르게 이화영 씨가 마치 검찰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식의 의견서를 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화영 씨가 거부를 했죠.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하다가 작년 8월 달쯤 작년 9월 달쯤 이제 되고 나서야 이화영 씨가 갑자기 또 김강민 변호사가 투입이 되고 난 뒤에는 검찰에 내가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확 바꾸게 되거든요. 한 달 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화영은 애당초 이재명한테 충성심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재명에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화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불 가릴 상황입니까? 지금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평생 뭐 지금 뭐 썩어도 썩을 법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재명이고 자시고 이하영 와이프고 자시고 그러면 지금 눈에나 들어오겠냐고요. 최대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진술했던 내용 이재명한테 보고했던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상세히 조금 더 자세히 판사님한테 내가 얘기하고 검찰이 협조를 해가지고 형량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이화영은 이재명한테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지금 두 가지인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또다시 이제 뭐 체포동의안 막 그런 표결이 나와가지고 또 이재명의 뭐 리더십한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화영이가 어떤 폭탄 발언을 내놓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제가 그 재판 도중에 이재명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그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대장동이랑 성남FC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쉬는 시간 20분 정도가 어떤 시간이었냐?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쉬고 있을 당시에 2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었을 때는 이미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이화영이 9년 6개월이 나왔다라고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휴정 시간 동안에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은 전부 다 법정을 빠져나가서 쉬고 있었는데, 이재명만 어떻게 된 것인지 재판장에 남아가지고 법정에 남아가지고 재판이 제기되기 전까지 20여 분 동안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를 확인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화영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막 궁금해가지고 눈이 막 빠질 지경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이재명이가 그 재판 결과 안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다라고 할지라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분 동안 아마 이재명이가 그 재판 결과를 확인했을 것이고, 다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었을 때 이재명이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기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재명은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고 있었을까요? 이화영에 대한 징역 9년 6개월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의 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또 공교롭게도 조국은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게시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글쎄요, 꼴 좋다 라고 하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때 당시 이제 8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윤석열 정부의 그 시추와 관련된 문제, 그런 것까지 비판할 정도로 막 10수개의 게시글을 올렸던 게 조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화영의 재판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찍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망중한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사실 조국은 이재명이가 빨리 제거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빨리 조국이 구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건너야 되는 산이 무려 3개나 있는 셈인 것이죠. 검찰이 다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을 때 과연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뭐 중진 의원들이 됐거나 이재명이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었는데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화영이가 사실상 징역 10년이 나온 마당에 끝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지 택도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국이 자기가 구속될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무슨 또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를지, 아마 이 세 가지의 큰 산이 이재명의 입을 꽉 지금 막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